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9.6장 체인룰 관련해서 예제 풀어보는 것까지 했었는데요. 어, 그러니까 체인룰에서 배울 때 그 W라는 값이 X, Y, Z에 대한 함수의 결과고, 그래서 X, Y, Z 세 개의 변수니까 세 개의 변수에 대해서 체인룰을 쓰게 되면은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각각 X에 대한 미분하고 X를 T로 미분한 거를 다 더해주면 이제 W를 T로 미분한 거랑 같다고 해서 이렇게 같이 예제를 풀어봤고요. 근데 만약에 X, Y, Z가 각각 T라는 하나의 변수가 아니고 U랑 V라는 두 개의 변수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 U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 그러니까 V는 고정되어 있고 U에 의해서만 변한다고 생각하고 변화시켰을 때의 변화량을 또 체인으로 써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할 때는 U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편미분을 해서 파셜 데리베티브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장의 예제 1번은 이제 X랑 Y가 R과 세타라는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W를 R과 세타에 대한 파셜 데리베티브를 구해 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W를 U로 파셜 데리베티브 편미분을 해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U가 아니죠, 죄송해요. R로 편미분을 해보고, 그다음에 세타로 편미분을 해보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지금 x랑 y로 함수가 먼저 정의되어 있고 x랑 y가 r과 세타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어, x랑 y로 먼저 미분할 수 있고, 그거를 체인으로 써가지고 x를 r로 미분한 거 더하기, 마찬가지로 y로 미분하고 y를 r로 미분한 거를 이런 식으로 두 개의 xy 변수에 대해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w를 x로 미분하면은 이 x고 y는 고정돼 있다고 상수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y는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어, x랑 이제 r과의 관계는 여기 식에서부터 알 수 있고 요 식으로부터 r로 미분하면은 얘는 r 코사인 세타를 r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w를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y를 r로 미분하면 여기 있는 식을 r로 미분하는 거니까 여기는 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결국은 x에다 r 코사인 세타로 대입해서 전부 다 r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 보면은 2r 코사인 제곱 세타 맞나요? 네. 마이너스 2y가 r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2r 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잖아요. 원래 이제 x, y라는 좌표에서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평면상에 있는 두 개의 변수니까 평면상에 있는 어떤 데이터라고 하기보다는 이 도메인이 평면이고, 그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여기를 반경과 각도로 나타낸, 우리가 이거를 폴라 코디네이트, 우리말로 극좌표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그래서 극좌표계로 나타내면은 여기 있는 어떤 값이 반경이 r이고 여기가 세타고
이 x 값이 r 코사인 세타, y 값이 r 사인 세타. 이거 너무 이제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있는 값이 여기 r이 어떤 값이고 세타가 어떤 값인 어떤 값과 서로 매핑이 되는 거죠. r은 반경이니까 다 0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 결정되면 그게 그리고 여기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어떤 값으로 연결이 된다. 지금 그래서 변수가 두 개니까 r과 세타니까 지금 r 세타 좌표 계상에서의 어떤 면을 이루고 있고 걔가 xy라는 면이랑 서로 이제 매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 r 세타 평면에서 dwdr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d라고 안 부르고 데리베티브라고 미분이라고 안 하고 파셜 데리베티브라는 요 우리 d는 이게 x라는 하나의 변수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값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쓰고 만약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파셜 데리베티브를 쓰고 이거는 이제 x 말고 다른 변수가 함께 w를 결정하는 경우 지금은 x랑 y가 있으니까 파셜 데리베티브 써야겠죠. 그래서 y는 고정하고 x만 변화시켰을 때 변화량을 보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여기서는 이제 세타를 고정하고 r을 변화시켰을 때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점에서 시작한다고 치면은 이렇게 값을 조금 우리가 증가시켜 봤을 때 이 공간상에서 이 w라는 값이 변하겠죠. 그 변화율을 의미하는 거다. 라운드 r, 라운드 w, 라운드 r이라는 게. 그럼 마찬가지로 세타를 조금 증가시켰을 때 이게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면 또 체인으로 써서 x에 대한 식이랑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세타로 분해해서 써보고요. 그걸 이제 똑같이 해보면 얘는 똑같이 2x고 x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은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얘는 똑같이 마이너스 2y 그다음에 r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r 코사인 세타 마찬가지로 여기다 값을 넣어보면 이 마이너스 2r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가 아니죠.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다음에 빼기 2r 제곱 여기 y에다가 r 사인 세타 넣으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두 개가 결국 곱이 어, 순서가 바뀔 수 있으니까 같으니까 마이너스 4r 제곱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만약에 그 사인 2세타가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이 덧셈 법칙, 삼각함수의 덧셈 법칙을 활용하면은 이거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2r 제곱 사인 2세타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같은 의미예요. 요거 양쪽에 있는 건. 네. 자, 그래서 어, 연쇄 법칙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것도 한번 예제를 직접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직접 책에 있는 예제 2번이니까 한번 해보시고 여기까지 이제 9.6장 우리가 지금까지 뭘 했냐면 9.1장부터 1, 2, 3에서는 내적과 외적, 벡터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9.4장부터는 9.3장까지 외적을 배웠고 그 다음에 9.4장에서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 함수라는 걸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벡터 함수가 있고 스칼라 함수가 있다. 스칼라 함수는 XYZ가 정해지면은 그 XYZ에 대응되는 어떤 크기 뭐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크기가 결정되는 어떤 어 함수인 거고 벡터는 이제 크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죠. X 방향의 크기, Y 방향의 크기, Z 방향의 크기.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미분적분할 때 대상이 되는 공간을
x, y로 표현했지만 아까 뭐 r 세타라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3차원 공간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선상에서 적분이나 미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원 공간상의 선 또는 3차원 공간상에서의 면 위에서 적분이나 미적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제가 불렀죠. 그래서 도메인을 어디서 어, 그 다룰 것이냐 하는 그 차원의 그 공간이 되고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 앞에서 했던 거는 이제 그런 선을 뭐 표현하거나 면을 표현하거나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앞에서까지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다뤄볼 거는 어, 이 스칼라 아까 스칼라장이라고 하거나 또는 앞에서 스칼라 펑션이라고도 불렀죠. 그러니까 스칼라 펑션 또는 스칼라 필드 이건 fx, y, z 이렇게 쓰는 거고 그다음에 벡터 펑션 또는 벡터 필드는 v1x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쓴 다음에 x, y, z에 대한 벡터가 나오는 거고 v1과 v2랑 v3가 각각 다른 x와 y와 z에 대한 함수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일단 스칼라 펑션의 기울기. 그래서 보통 그리 기울기라 하면 우리가 슬로프 영어로 뭐 기울기는 슬로프라고 아니면 또 슬로프를 구하는 게 결국 그 미분을 하는 거죠. 데리베티브 도함수를 구해서 거기에 값을 구하면 그 값이 그 함수의 기울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변수가 x 하나에 대한 기울기가 아니고 x, y, z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낼 때는 이제 조금 다른 용어, 그레디언트라는 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그거랑 관련해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 방향 도함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죠. 함수라는 걸 정의했고, 방금 여기다 쓸 걸 그랬네. 지금 우리가 함수라는 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9.7장은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이고, 뭐 함수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9.7장은 이 스칼라 펑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상이 되는 베리어블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2차원이면은 x, y 또는 3차원이면은 x, y, z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x, y, z더라도 3차원에서 면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2차원은 3차원 공간상에서 서피스 또는 1차원은 뭐 x라고 하면은 또는 1, 2, 3차원 상에서의 라인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제 볼륨에서 우리가 적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의 대상이 되는 이건 독립 변수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x, y, z는 우리가 바꿔주는 대상이고 fx, fy 또는 fx, y, z에서 f는 종속 변수 우리가 바뀌어지는 어떤 값인 거죠. 그게 지금 어, 이제 차원이라는 공간상에서 요 도메인을 우리가 가지고 계산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거는 그래서 스칼라 필드라고 하면 스칼라 펑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결국 fx, y라는 어떤 값에서의 크기가 있는 건데 그 크기가 어떻게 변할까라는 걸 결국 기울기라는 의미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쓴다. 그럼 x, y, z 각각 방향이 있으니까 각각의 방향에 대해서 기울기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벡터로 만들어준 거. 그걸 우리가 그레디언트 오브 스칼라 필드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기호로는 이렇게 삼각형을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써요. 이게 일반적이고 이제 뭐 책에서는 그레디언트 F 이렇게도 쓰는데 보통 이걸 더 많이 쓰는 것 같고 이거는 결국 X 방향의 그 기울기, Y 방향의 기울기, Z 방향의 기울기를 각각 파셜 데리티브 편미분을 통해서
x를 미분할 때는 yz를 고정하고 y로 미분할 때는 xz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어 이제 yz가 고정돼 있을 때 x를 조금 변화시키면 fx 저 전체 fx, yz가 얼마나 변할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차원이라고 하면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라는 간단한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어, 이 함수를 그릴 수 있는 3차원 상에서 그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z 이퀄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쓰고 이걸 x, y, z 공간상에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x, y에 대한 변수가 x, y에 대한 함수인데 그 함수의 결과값을 z축에 그린다면 이가 결국 3차원 형상이 될 거고 그 3차원 형상은 이런 식으로 빗살무늬 토기 형태로 어, x가 0부터 커질 때마다 계속 값이 커지는 그런 모양의 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여기 오른쪽에 그린 게 이런 모양이 되는 거고 여기 0,0이 가장 작은 값일 때고 이제 점점점 증가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도메인이라고 부를 때는 2차원 그러니까 두 개의 변수로 바꾸는 두 개의 변수를 바꿀 때 그리게 되지만 결국은 그 함수를 그릴 때는 축이 하나 더 있어야 되니까 3차원 공간상에서 이 값의 면을 그리는 거를 3D surface plot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이니까 2차원 상에서 그릴 수 있어야겠죠. 근데 우리가 마치 1차원 함수도 우리가 2차원 면으로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fx를 하듯이 이렇게 차수를 늘려야지 실제 fx를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거를 2차원 공간상에서 그린다면은 이 값의 같은 값들을 가지는 거예요. 여기서 fx가 여기 fx, y가 1 또는 뭐 여기선 2, 3 아니면 1.5라고 할까? 1.5, 2, 2.5 이런 식으로 같은 값을 그리는 걸 이렇게 선을 이을 수 있겠죠. 그 선을 이루는 건 칸투어 그러니까 외곽선을 그려가지고 어 우리말로 쉽게 이해하면 등고선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지도상에서 우리가 산이 높고 낮음을 표현할 때 등고선으로 그 산의 높이 뭐 100m, 200m를 표시하면은 그 산의 높이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칸터 플랫이라고 하고 아니면 등고선을 아예 안 그리더라도 밝기로 그 점의 밝기 만약에 여기에 점을 찍었을 때 여기는 좀 어둡고 여긴 밝게 그리고 이 밝은 거는 값이 높고 어두운 거 값이 작게 그리면은 작은 값은 어둡게 그리는 걸 이렇게 흰 맵이라고 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맵하고 칸터 플랫을 두 개를 동시에 그린 거죠. 여기 0,0이 가장 작은 값이고 점점점 커지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함수를 fxy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아니고 뭐 0.5x y 더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함수 개형이 이제 당연히 바뀌겠고요. 그러면은 xy가 아니고 이번에 xyz라는 세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함수를 그리려고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4차원의 어떤 그림이 필요한데 4차원은 우리가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런 아까 얘기했던 등고선 같은 그림이나 흰맵 같은 거밖에 그릴 수가 없고 여기서는 지금 흰맵 형태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실제로 무슨 제가 실험을 해가지고 뭐 뭔가를 만들 때 속도랑 온도랑 농도 조건을 바꿨을 때 이 센서의 성능을 본 건데 이 빨간색이 값이 높은 거고 이제 보라색이 가장 값이 안 좋은 건데 그 값의 밝기 또는 이제 색깔로서 이제 그림을 그려가지고 흰맵 같이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면 같은 게 보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우리가 아이소 서피스라고 하고 앞에서 우리가 등고선 그릴 때 이 같은 값을 그리는 걸 이렇게 그린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값이 같은 거를 쭉 연결해 가지고 앞에서는 선이었지만 이번에는 면으로 그래서 우리가 등고선이 아니고 이건 등위면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 등위면 영어로는 아이소 서피스라고 하고 또는 다른 말로 레벨셋 서피스 또는 레벨셋 플랫이라고 불러요. 네. 이 아이소라는 거는 값이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등위라는 거는 같은 어, 정도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 같은 정도의 값을 레벨셋이라고 레벨을 정한다고 하고 그 레벨을 딱 정하면 이 값이 등고선이 정해지니까 그걸 우리가 레벨셋 플랫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사실 여기다가 제가 만약에 점을 딱 찍어가지고 이 값을 알고 싶어요. 근데 얘가 여기 꼭지점인지 여기 안쪽 꼭지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3차원을 이렇게 그리면 사실 우리가 되게
뭔가 안에 값을 이렇게 해부해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차원을 줄여서, 그래서 뭐 온도를 60도, 70도로 고정했을 때 스피드와 컨센트레이션 두 가지 차원에서의 그림을 아까 말한 것처럼 2차원 플러스 그릴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섹셔닝을 해서 이제 딱 단면을 잘라서 보는 걸 슬라이스를 쳐서 이 3차원 함수를 그릴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번에 아까 봤던 2차원 함수를 다시 한번 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는 x랑 y가 결정되면 거기에 크기 결정되는 스칼라 펑션이죠. 스칼라 필드죠. 그럼 이거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려면 아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거의 그레디언트는 아주 단순하게 이 함수를 x로 미분하고 편미분하면 y가 고정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2x만 남고, y를 미분하면 2y만 남고, 이게 단순한 2x, 2y라는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가 무엇이냐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0,0인데 만약에 여기가 1,1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1,1에서의 그레디언트는 뭐예요?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값은 2,2죠. 다른 말로 하면은 x 방향으로, 여기서 지금 x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값이 2만큼 커진다. 그러니까 x로 1만큼 늘리려고 할 때 y가, 그러니까 y라고 하기보다 f한 함수가 2만큼 커진다. 또는 y도 마찬가지로 y가 증가시킬 때, y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했을 때 기울기가 2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뭐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에 대해서 그레디언트 계산해 보면 몇이에요? 마이너스 2,0이죠. 그러면 지금 요 점,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 점 보이죠? 이 점에서는 지금 봐봐, 이렇게 x가 증가하는 방향을 생각했을 때 함수가 감소하고 있죠. x가 이렇게 갈 때 y는 변하지 않고요. y는 이쪽으로 했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최저점에 다달라 있기 때문에 y 값은 변하지 않고 x 값은 x가 증가할 때 함수가 감소한다. 얼마의 기울기로? 마이너스 2의 기울기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에서 x와 y 방향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다.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게 결국 미분이잖아요. 미분이라는 거는 그 값의 변화에 의해서 함수가 얼마나 변할지를 예측하는 거고, 그때 이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x라는 방향에 대한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고 y라는 방향에 대해서 변화율을 생각할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임의의 점에서 이쪽에서 어떤 임의의 방향, 뭐 이쪽 방향도 되고 이쪽 방향도 되고, 뭐 임의의 방향에서의 f가 얼마나 변할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주고 그 방향으로 함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궁금해하는 게 방향도함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어, 일단 기울기가 주어져야겠죠. 그래서 기울기를 어, 우리가 일단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여기서 b는 크기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 어떤 방향이 주어지고 그 방향에 따라서 직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직선이 있으면 여기에 이 크기가 1인 벡터에다가 어떤 그냥 스칼라 값 s를 곱해 볼게요. 그럼 s를 1만큼 증가시켰을 때 함수가 아까 등고선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등고선상에서 이 함수가 얼마나 변할까, 얼마나 감소할까, 또는 얼마나 증가할까라는 거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s가 변할 때 f가 변하는 거니까 우리가 b라는 방향이 주어졌을 때 방향도 함수를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방향도 함수를 표현을 하고, 그레디언트인데 방향을 준 거다. 함수의 방향도 함수. 또는 책에서는 D라는 문자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라는 걸 표현을 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뭔지 알겠죠? 아까 그레디언트는 X, Y, Z의 방향으로의 각각의 변화율이 있으니까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벡터가 나오죠. 근데 방향도 함수는 벡터가 나올까요? 스칼라가 나올까요?
스칼라가 나오겠죠. 왜냐하면 방향도 함수가 아닌 그레디언트는 XY 어디 있지? 네, XY, Z 각각이 그냥 따로 있는 건데 그래서 방향이 하나 정해졌으니까 뭐 여기서 이쪽 방향에도 이쪽 방향에도 이쪽 방향에도 이쪽 방향 하나 정했으면 거기에 기울기라는 건 하나가 존재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스칼라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걸 스칼라를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저 B라는 어떤 특정 단위 벡터 방향으로 S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이 F라는 함수를 이게 XYZ의 함수인데 XYZ가 지금 S라는 걸 증가시킬 때마다 XYZ도 변하겠죠. 그래서 결국은 XYZ도 S의 함수예요. S라는 어떤 실수값 하나의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파셜 데리베이티브 써도 되고 이거는 어차피 S 하나 함수니까 S로 미분할 수 있겠죠. F가 S의 함수라는 거 알겠죠. 그러면 이거를 아까 했던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체인 룰을 써서 X랑 Y랑 Z로 나눠서 이렇게 변화율을 계산하면 되겠죠. X 방향의 변화율, 그 다음에 X가 S를 1만큼 증가시킬 때 얼마나 변화할지 이거를 각각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 내적의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너 프로덕트 형태로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면 이거 위아래가 같은 거죠. 내적이라는 건 각각의 성분의 곱의 합이니까 이게 바로 그리디언트죠. F의 X방향의 변화율, Y방향의 변화율, Z방향의 변화율. 근데 여기서 P라는 점에서 만약에 S만큼 변해서 Q라는 점으로 갔다고 치면은 이거는 이제 P라는 점의 벡터 더하기 그 Q라는 점은 B에다가 S만큼 더해서 일단 하면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제 XYZ가 S만큼 변화시킬 때 이 변화율 이것이 바로 B가 되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이런 직선 또는 곡선이 있다고 볼게요. 이 곡선에서 P에서 Q로 갈 때 이 P점에서의 법선 우리가 뭐라 그랬지? 이거의 탄젠트, 접선 벡터는 이거의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만약에 이 P라는 점과 Q라는 점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이게 RT 이제 Q라는 점이 RT 플러스 델타 T일 때 결국은 RT 플러스 델타 T 빼기 R을 델타 T로 나눈 게 이 저 선을 따라가는 P에서 Q를 따라가는 그 함수가 나오는 거고 그게 R 프라임 T고 이게 결국 저걸 따라가는 함수니까 B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결국은 이 R 프라임 T니까 여기서 S라고 정의라고 했지만 S로 할까요? 일단 뭐 S랑 T랑 뭐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B가 아니고 여기서의 S가 T만큼 간다는 건 S만큼 가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T를 미분한다는 건 결국 저 B 벡터를 찾는다는 거니까 R 벡터의 저 방향 벡터는 B 벡터라서 여기 X에 대한 S 방향의 변화율, Y의 S만큼 변화시킬 때 변화율, Z도 S를 변화시킬 때 변화율이 결국은 저 B라는 벡터를 의미하고 두 개를 내적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단위 벡터가 아닌 경우는 만약에 A라고 하고 만약에 A가 크기가 단위 벡터가 아니면 단위 벡터를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면은 라운드 F에 이 벡터에 대한 단위 벡터를 내적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제 A라는 방향으로의 어, 변화량, 그 스칼라 값으로 구한 그 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어, 방향도 함수 개념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면은 봐봐요. 이 어떤 B라는 방향과 F라는 방향이 있어요. 그 F도 방향이 있는 벡터인데 두 개를 내적한다는 거는 우리가 항상 내적은 뭐라고 했어요? 어떤 벡터, 그러니까 F라는 그레디언트 F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의 성분만큼의 크기를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이 함수가 이쪽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X 방향, Y 방향, Z 방향에서 그 벡터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데 그 벡터 그레디언트 벡터에서 내가 원하는 벡터 방향으로의 성분만 뽑아서 보겠다는 거죠. 그게 방향도 함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그레디언트는 최대 증가 방향이라고, 그러니까 맥시멈, 그러니까 가장 음, 함수가 최대로 증가하는 방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음, 아까 뭐 등고선을 예를 들어서 등고선 한번 그려보면 그래서 이런 등고선이 있고 이, 이 등고선이 있다고 했을 때 얘가 점점 좀 증가하는 방향으로 해보죠. 그럼 어떤 점에서 여기서 증가하는 방향은 이쪽 방향이다. 이 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쪽 방향으로도 뭔가 기울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쪽으로는 감소할 거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방향이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고 당연히 이 방향 이 여러 개의 모든 가능한 방향의 도함수 중에서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했을 때 가장 변화율이 클 거다라는 게 이 그레디언트는 최대 증가 방향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앞에 썼던 만약에 이런 식의 방향 도함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이 그레디언트 F에다가 B 유닛 벡터 B를 내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적은 결국 다른 말로 하면은 이거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고 당연히 세타가 0도일 때, 즉 다른 말로 하면은 B가 다른 말로 하면 B가 그레디언트 F랑 같은 방향일 때 이게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 보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어떤 벡터인데 그 벡터의 방향은 이 함수가 이 점에서 가장 가파르게 빠르게 증가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등고선이 있고 등고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좌표축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좌표축이 y, 이 좌표축이 x라고 했을 때 이 점이 정의가 되겠죠. 근데 지금 어, 여기가 그레디언트 오브 f인데 이 좌표계를 우리가 이렇게 바꿨다고 해볼게요. 좌표계를 이렇게 바꾸면 x랑 y가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좌표계에서 보면은 어 근데 좌표계는 바뀌었는데 저 녹색으로 칠한 저 등고선은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저 같은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저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저 벡터라는 건 변함이 없겠죠. 저 밑에 그 바닥에 그 지도의 그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계가 바뀌어도 결국은 저 녹색 그 등고선상에서의 그레디언트 방향은 바뀌지 않잖아요.
저 녹색 등고선이 변하지 않는 한, 위치가 변하지 않는 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x, y라는 이 좌표계에서 지금 이 점도 달라지고 이 점이 가리키는 이 그레디언트의 이 방향도 지금 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x로 1, 마이너스 1이라는 벡터를 표현하잖아요. 얘가 x로 증가하고 y로 감소하니까. 근데 얘가 x, y라는 좌표계에서 보면 그런데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좌표계에서 보면 어때요? y로만 감소하고 x로는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0, 마이너스 뭐 루트 이만큼 뭐 이렇게 감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벡터를 바라보는 관점만 바뀌지 실제로 저 벡터라는 거는 저 등고선상에서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레디언트 오브 F는 길이와 방향이 좌표계의 선택에 독립적이다. 인디펜던트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주어지면은 그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지더라도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는 항상 같은 벡터를 의미한다. 근데 그 벡터의 표현은 달라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예제 한번 풀어보면 단순한 예제인데 f, x, y, z가 정해져서 이게 뭐예요? 스칼라 펑션이고 이 스칼라 펑션에 대한 방향도 함수 어디? 어 1, 0,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 그리고 점도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방향도 함수 하려면 이 점도 있어야 되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 점마다 기울기가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점이 주어졌고 방향도 주어져야지 그 방향에 대한 이 함수의 변화량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그레디언트 오브 A 방향. 근데 이걸 우리가 크기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일단 그레디언트 오브 F를 한 다음에 A의 크기로 나눠준 벡터를 곱해주면 된다 했죠. 그럼 F의 그레디언트 계산해보면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계산하면 되니까 이거 X로 미분하면 4X, Y로 미분하면 6Y, Z로 미분하면 2Z 라는 그레디언트가 나오고 곱하기 어 네, 그냥 일단 이건 그대로 쓰고 여기 써주자. 여기 A의 크기는 루트 5, 그다음에 방향은 1, 0,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하면 어, 이 점의 그레디언트는 이 값을 넣어야 되니까 4, 0, 마이너스 4, 내적 1, 0. 너무 빠른가? 여기가 지금 1의 제곱, 0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한 거죠. 마이너스 2의 루트 5 하면은 이거 내적하면은 4 마이너스 4 곱하기 2니까 8. 4 더하기 8 분의 루트 5분의 10이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로 계산하면 1.789 뭐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789라는 의미는 이 함수가 지금 2, 1,3에서 저 방향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저 기울기만큼 마이너스라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스칼라장을 우리가 그 스칼라 필드, 스칼라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거기에 연관된 예 중에 하나로 일단 이런 공면의 법선 벡터를 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등위 공면과 저평면이라는 거를 이야기할 텐데 일단 등위 공면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구나. 등위 공면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했나? 얘기 안 했구나. 여기 등위면 또는 제가 아이소 서피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의미, 레벨 서피스라는 게 아이소 서피스랑 같은 의미인데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어떤 값이 딱 정해지면은 이 면 하나가 이제 그려진다고 그 등고선처럼 그러니까 값이 정해진다는 거는 우리 fx, y라는 어떤 스칼라 필드에
값을 정한다는 거죠. 컨스턴트로. 그럼 컨스턴트가 변하면 저 빨간색 테두리를 그리는 면이 됐다가 노란색 테두리를 그리는 면이 됐다. 이렇게 면이 변하는 거지. 근데 그 면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이 함수의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위 공면이라고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요 면이 다 아까 얘기한 fx, y, z라는 이 스칼라 필드가 같은 값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XYZ라는 3차원 공간상의 부피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의 변수가 세 개인데 그 중에 X, Y, Z의 구속 조건을 하나 주는 식이 하나 생기는 거죠. fx, y 이꼴 컨스턴트. 그러면은 뭐 Z를 XY로 표현하든 뭐 X를 YZ로 표현하든 하나의 변수를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식이 하나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지수 세 개의 식 하나에서 실제로 자의 변수가 두 개니까 자의 변수 두 개로 만들어진 어떤 공간은 서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서피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두 개의 변수를 표현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등위 공면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접평면이라는 건 우리가 접선 얘기할 때 어떤 곡선 위에 접선은 이 한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을 얘기했잖아요. 접평면도 마찬가지로 이 등위 공면상에서 한 점을 지나는 평평한 평면을 이야기해요. 그 평면은 이제 그 공면과 접하는 거죠. 그래서 한 점을 지나는데 그 한 점을 지날 때 이 접평면과 수직한 이 벡터를 우리가 surface normal 벡터, 뭐 우리말로 공면 법선 벡터라고 하는데 법선 벡터라고 줄여서 얘기해도 될 것 같고 이 법선 벡터가 있으면 이 법선 벡터는 이 평면의 모든 그러니까 평면에 있는 것과 지금 모두 수직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 이제 이 공면의 법선 벡터를 이 공면을 정의하는 우리 fx, y, z라는 스칼라 필드가 있었죠. 그거의 그레디언트와의 관계, 그러니까 이 함수 fx, y, z라는 거의 그레디언트는 이 각각의 표면마다 다 뭔가 이 뭐 그레디언트가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 그레디언트와 이 공면의 법선 벡터와의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사실 같은 건데 그게 왜 그게 같아지는지 설명을 책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 C라는 곡선 여기 C라는 곡선이 P라는 점을 지나는 어떤 이 등위 공면상의 선이라고 생각을 어, 해봐요. 그러면 여기서의 C는 커브 어떤 그 선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은 그러면 여기서 할까? 여기 있는 이 C라는 커브는 또는 우리 곡선이라고 하죠. 한글말로. C 곡선은 이제 X에 대해서 우리가 T라는 거를 우리가 어떤 자유변수로 생각했을 때 X의 T, Y의 T, Z의 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이게 어떤 함수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는 이제 이 곡선 위에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f x, y, z가 C라는 곡선을 C라는 이름을 또 쓰기가 좀 그렇지만 어 얘는 대문자 C고 아니 그럼 헷갈리니까 그냥 컨스탄트라고 하자. 지금 등위 공면 때문에 XYZ는 이런 성질을 가지겠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이 곡선 위에 있으면서 저 등위 공면 위에 있다는 거는 이거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저 등위 공면 위에 있으면 이 함수는 어떤 컨스턴트 값을 다 공유하고 있고 그리고 곡선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자유 변수를 표현하니까 x, y, z가 t라는 변수로 표현이 된다.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이 곡선의 p를 지나는 어, 이 곡선에서의 이 접선, 탄젠트 라인 또는 탄젠트 벡터라고 할까요? 이 탄젠트 벡터는 이 P를 지나는 탄젠트 벡터는 당연히 이 저평면의 수직한 저 벡터와 서로 수직이겠죠.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선들은 다 당연히 그거의 수직한 벡터와 수직일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 그 곡선들과 수직인 어떤 벡터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식이 이게 이퀘이션, 이게
방정식인데 왼쪽에 있는 식,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리가 영어로 익스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왼쪽의 익스프레션과 오른쪽의 익스프레션을 t로 미분을 해볼게요. 일단 컨스탄트니까 당연히 미분하면 오른쪽은 0이 되겠죠. 왼쪽을 t에 대한 함수로 생각하고 미분하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계속 우리가 했던 거 체인룰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아까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 두 개의 벡터의 내적이다.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게 아까 뭐라고 했죠? 저게 결국 fxyz의 그레디언트. 우리 삼각형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쓴다 했죠? 얘가 f라는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고 그 그레디언트의 이제 뭐예요? 이 곡선의 이 곡선에 대한 미분이죠. 그러니까 이 곡선을 만약에 어, rt라고 했을 때 이거는 r 프라임 t가 되겠죠. 근데 지금 앞에서 이게 이 함수를 만족시켜야 된다 했으니까 얘가 계속 얘는 0이고 그러니까 얘가 0이란 얘기. 그래서 이제 모든 게 다 연결이 되는데 아, 자 보면은 두 개의 벡터를 내적했을 때 이너 프로덕트 했을 때 0이라는 거는 두 개의 벡터가 수직이란 얘기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어, 이 p를 지나는 모든 곡선들의 접하는 그 접선 벡터와 수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저 접평면의 수직한 노멀 벡터 우리가 이거를 서피스 노멀 벡터라고 했는데 이 노멀 벡터는 점 P를 지나는 접평면과 수직 또는 저 접평면이 아니고 저 P를 지나는 모든 곡면상에 있는 저 곡선의 접선 벡터와 수직.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그레디언트 오브 F가 노멀 벡터란 얘기예요. 이해 가시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그레디언트 오브 벡터가 저평면의 수직 벡터다.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뭐 어, 그레디언트는 그 빨간색 색깔을 바꿔서 그리고 그레디언트는 그냥 읽고 쓰자. 그레디언트 오브 F는 점 P를 지나는 곡선의 그러니까 곡선은 이제 저 아이소서피스 위에 있는 곡선이에요. 곡선의 접선 벡터와 수직이고 이거 그냥 수직을 한글로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쓸게요. 아니, 수직이라고 쓰죠. 수직이고 또는 그레디언트 F는 점 P를 가지는 저 접평면과 수직이죠. 수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요 그림에서 우리가 서피스의 레벨 셋이 변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컨스턴트 값이 변하면 제가 요렇게 동그랗게 됐던 게 지금 요렇게 동그랗게 되는 그 레벨 셋 서피스가 컨스턴트 값이 만약에 1이었는데 1이 1.5가 되거나 1.1이 되면은 이 면이 이렇게 커지겠죠. 아니면 이렇게 바깥쪽으로 남고 아니면 만약에 이 레벨스 서피스보다 좀 더 작은 컨스턴트를 잡으면 조금 더 안쪽으로 가까운 어떤 서피스가 잡힐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면 이 서피스가 컨스턴트 값이 바뀌면 이게 확장되거나 감소되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저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값이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의 수직한 방향 값이 커지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레벨셋이 이렇게 변하고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 상상 속의 면이 변할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 벡터의 방향, 수직한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죠. 면이 있으면 이제 그런 제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개념들이 어, 이 스칼라 펑션, 스칼라 필드에서 어, 적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예제 한번 풀어보면 이제 x, 2x, y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z제곱에 스칼라 펑션, 스칼라 필드가 정의되어 있고 그거를 이퀄 4라고 한 건 이제 레벨 셋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컨스탄트 값을 잡아서 아이소설피스를 만든 건데 이때 2, 1,1에서의 접평면을 구하라. 자, 일단 얘가 여기 접하는 그 거기 위해서는 이 P가 저 아이솔피스에 포함이 돼야 되니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은 4니까 이 면 위에 있는 점이 맞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쓰지 말고 함수 fx 수가 네, 함수가 4인 거 맞고 그럼 이제 저평면을 구하기 위해서 당연히 그레디언트 오브 f 해야겠죠. 그레디언트 오브 f는 2x, 2y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그레디언트 오브 f의 2, 1, 1은 뭐예요? 4, 2, 마이너스 2의 방향 벡터가 나오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가지는 벡터가 나오는 거고 이제 저평면이라고 하면은 음, 우리가 일단 이건 단위 벡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그레디언트 벡터의 방향으로 수직한 저 P라는 점을 지나는 평면이 존재하니까 제가 예전에 평면을 정의할 때 평면의 정의는 그 평면의 수직한 벡터와 그 벡터 사이의 거리로 정의된다고 했었고 그 수직한 벡터가 지금 4, 2, 마이너스 2인 거죠. 거기에 x, y, z를 내적했을 때 이거에 어떤 일정한 거리가 나오는데 이게 사실 거리는 아니고 여기서는 얘가 단위 벡터가 아니니까 덜이 아니지만 어떤 상수값이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평면의 방정식 이전에 했었던 평면의 방정식도 우리가 평면을 정의했던 방식을 이용한 거고 평면을 정의할 때 이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결국 2, 1, 1을 지나니까 대입해 보면 4, 2, 마이너스 2 내적 2, 1, 1 하면은 8 더하기 2 빼기 2에서 8 맞나요? 네. 그래서 결국 평면의 방정식은 뭐가 돼요? 4x 더하기 2y 빼기 2g는 8이다. 그래서 이 평면은 이 스칼라 필드를 4로 가지는 아이소서피스의 2, 1, 1에서의 접하는 평면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음, 네, 좋네요. 전 시간에 여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진도가 더 빠르니까 여기 여기 끝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한번 그럼 풀어볼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니 넘어갈까? 음, 하자. 네. 이거 예제 그냥 다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 지금 회전 추면이라고 여기서 부르는데 콘이라고 이제 여기서 불렀는데 이 콘이 z제곱 이퀄 4x제곱 y제곱을 만족시키는 xyz 점들이 지금 이 콘이라는 서피스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반대로 넘기면 4x제곱 더하기 4y제곱 빼기 z제곱이라는 어떤 스칼라 필드의 아이소 서피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맞나요? 아니면은 뭐 z 이퀄 상상을 해보면 z 이퀄 루트 4x제곱 y제곱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면은 어, 사실 네, 뭐 콘이 이렇게 코닉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그 콘이 생기긴 하는데 어쨌든
이해 가시죠? 저 x제곱 더하기 y제곱 곱하기 4 해서 z가 만들어지는 면이 있고 그 면이 지금 x제곱 y제곱 곱하기 4 빼기 어, z제곱을 한 거를 0으로 만들어주는 원래 xyz에 이렇게 생긴 스칼라 필드 함수의 0을 아이소설피스로 하는 평면이 아니고 이 공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뭔가 말을 되게 어렵게 하는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이 함수가 이 공면을 가리키고 있고 그럼 이 공면 중에서 여기는 점 P가 1, 0,2고 이 1, 0,2에서 이 수직한 방향, 이 요 면의 딱 그 접평면의 수직한 방향을 우리가 단위 법선 벡터, 우리가 또는 법선 벡터라고 부르는 노멀, 서피스 노멀 벡터를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그리던트 오브 F를 구해야겠죠. 그리던트 오브 F는 4x, 미안, 8x, 8x, 8y, 마이너스 2지. 이렇게 쓸 수 있고 얘가 결국은 이 아이스 서피스가 어, 저 P라는 점에서 저 벽면의 수직한 방향이고 이거의 점의 위치를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8, 0, 마이너스 4의 방향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만약에 레벨 셋 함수가 0이 아니고 만약에 컨스탄트를 1로 잡거나 하면 이제 저 콘이 약간 확장되거나 안으로 들어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상상이 가시죠. 그럼 어쨌든 그 확장이 되는 요렇게 확장이 된다고 쳤을 때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하면은 이거는 일단 법선 벡터고 단위 법선 벡터를 구하려면 크기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단위 법선 벡터 n은 이거의 크기로 나누면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분의 8, 0, 마이너스 4. 8, 8이 64, 16 하니까 100이고 맞나요? 16, 아니구나. 64 더하기 16은 뭐지? 80이구나. 네. 나 이거 뭐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놔두고 네. 이런 식으로 뭐 4 밖으로 빼도 되는데 네. 뭐 4 밖으로 빼면은 4의 제곱 16이니까 루트 5 해가지고 루트 5분의 2, 0, 마이너스 1이 이 단위 법선 벡터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넘어가고 다음 문제 이제 마지막 9장의 마지막 두 개가 남았는데 발산과 회절이 있어요. 그래서 발산은 어, 우리말로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지금까지는 스칼라 펑션을 우리가 다뤘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몇 가지 제가 생략한 게 있는데 뭐 그거는 넘어갈게요. 어쨌든 지금 다시 앞으로 쭉 넘어가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스칼라 펑션이 있고 벡터 펑션이 있는데 지금까지 스칼라 펑션 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넣었는데 어, 간단하게 그냥 얘기하면은 이 스칼라 펑션의 그레디언트 하면 이거 뭐예요? 벡터죠. 이 벡터가 베터 펑션이 되는 상황을 이 f를 v라는 벡터의 벡터 함수에 또는 벡터 필드에 포텐셜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냥 이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벡터 함수가 있는데 우리 벡터 함수 아직 사실 자세히 안 했잖아요. 근데 벡터 함수가 어 이제 지금부터 나오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어 그 벡터 함수가 어떤 함수의 그레디언트로 표현될 때 그 원래 원시 함수를 이제 원래 함수를 포텐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그 원시 함수 그 함수의 그 적분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시 함수처럼 그 f를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깊이는 안 들어가고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뭐 이거랑 이제 독립적인 얘기예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시 이제 스칼라 펑션이 아니고 지금부터는 벡터 펑션이요. 벡터 필드에 대해서 다룰 거고 깊이 안 다룰 건데 어쨌든 벡터 필드라는 거는 아까 함수가 하나 값만 있는 게 아니고 x의 성분, y의 성분, z의 성분에 대한 함수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게 지금 여기 v라는 어떤 이 벡터 펑션 또는 벡터 필드가 있어요. 그럼 이 벡터 필드의 v에 대해서 어, 우리가 다이버전스라는 걸 정의를 하고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dvi 하고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은 그리디언트 모양에다가 내적 표시를 하고 v 이렇게도 써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하고 한글로는 발산이라고 하는데 이거의 간단한 식이죠. 결과값을 보면은 v1에 대한 x의 파셜 데리베티브 편미분, 네, v2에 대한 y의 편미분, v3에 대한 z의 편미분을 각각 할 수가 있잖아요. 따로따로. 그걸 그냥 더한 게 이제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 식으로 이 벡터 펑션 또는 이 벡터 필드를 계산해 보면 이거의 다이버전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 첫 번째 식의 x에 대한 미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3xz를 x로 미분하면 3z죠. 그다음에 이거를 y로 미분하면은 2xy를 y로 미분하면 2x. 그다음에 얘를 z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2yz. 얘가 결국은 미안 f가 아니고 v의 다이버전스네요. v의 다이버전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다이버전스가 있고 그 다음에 9.9장에서는 회전이라는 거를 이미 배우는데 이제 회전은 음, 영어로 curl이라고 이야기하고 어, 또는 이 다이버전스의 크로스 프로덕트 V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이 결국은 델타라고 하는 이 역함수, 이 그리덴트 표시라는 거를 우리가 라운드 X, 그러니까 이거를 라운드 X 미안해요. 다시 할게요. 이거를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G와 V1과 V2와 V3의 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얘가 얘인 것처럼 이제 컬은 이 그레디언트와 V의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걔가 IJK 위에 쓰고 이거 크로스 프로덕트는 여기 있는 거 벡터 성분 밑에 V에 대한 벡터 성분하고 이거의 디터미넌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첫 번째 I 성분은 V3를 Y로 편미분한 거 빼기 V2를 Z로 편미분한 거 이런 식으로 쭉 표현한 게 결국은 이거의 결과값 그러니까 다이버전스의 결과값은 스칼라가 나오는데 또는 그레디언트 오브 이거는 여기서 V는 이미 벡터 필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스칼라 필드지만 어쨌든 얘는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미안 얘는 그레디언트가 나오죠. 미안. 그레디언트가 아니라 벡터가 나오죠. 근데 컬은 뭐 어떻게 돼요? 컬은 벡터 펑션으로부터 이 계산했을 때 벡터가 나오죠. 왜냐면 크로스 프로덕트니까. 그래서 x, y, z의 성분이 각각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컬을 계산을 해주면 이 예제를 가지고서 컬을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x에 대해서 첫 번째 성분은 요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이거를 y로 미분하면 0이고 이거를 z로 미분하면은 3x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J에 대한 성분은 이거 두 개를 매트릭스로 생각했을 때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Z를 X로 미분하면 0, YZ를 Z로 미분하면 Y가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K 성분을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앞에 있는 거 두 개에 대해서 이렇게 디터미넌트 계산해 주면 얘 X를 미분하면 3G, 그다음에 이거를 Y로 미분하면 Z를 빼서 나온 게 3x, y, 2g가 커울 값이다. 이 함수, 이 벡터 함수에 대한. 그래서 어 다이버전스와 컬이라는 연산을 일단 우리가 알아봤는데 어 이 컬에 대한 예제 중에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제 9.6장에 예제 2번 강체 회전 운동에 대한 예제가 있는데 음, 우리 예전에 이야기했던 벡터 필드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벨로시티 필드를 이야기했었고 얘가 이 Z 방향으로 그러니까 Z 방향이라고 하면은 K 방향으로 W라는 이 각속도를 가진다. 그래서 저 W라는 각속도가 이제 K를 엄지손가락으로 위로 사실 이렇게 하면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이 튀어나오는 방향으로 얘가 W 곱하기 K라는 성분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 이쪽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때 지금 각속도에 대한 표현이 여기 있는 거고요. 얘가 각속도고 이 각속도에서 이 원판 위에서 발생하는 이 속도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냐면 이 속도 V는 여기 옆에 있는데 V는 W라는 이 각속도 곱하기 이 위치.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위치라고 하면은 이 회전하는 이 반경 곱하기 이 각속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W를 먼저 이 튀어나오는 걸 먼저 감싸지고 R을 이렇게 감싸지면은 이 위쪽으로 이렇게 속도가 나오죠. 속도. 근데 이 속도가 모든 점, 이거는 임의의 제가 한 점을 선택을 한 건데 이 모든 위에 있는 x, y라는 공간에서 다 저 속도가 계산이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어떤 x랑 y랑 정의가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이 벡터로 표현되는 게 결국 벡터 필드였죠. 그래서 이 v라는 거는 벡터 필드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은 이 벡터 필드를 먼저 계산하고 거기에 컬을 계산해 보는 게 예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벡터 필드 예전에 사실 했던 문제인데 계산해 보면 W랑 R을 외적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I, J, K에 대해서 일단 W는 0, 0, W고 오메가라고 보통 불렀는데 0, 0, 오메가고 그 다음에 R은 X 여기를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X, Y, Z 위치에서의 속도를 계산해 보면 어, 속도는 일단 I 성분 먼저 계산하면은 이렇게 곱하면 아이고, 이렇게 곱하면 0 곱하기 Z 곱하기 빼기 오메가 Y I고 그 다음에 J에 대해서는 요렇게 2바이 매트릭스에 디터미넌트 계산하면은 이게 사실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잠시만요. 그대로 여기 마이너스 붙고 여기에 AD 마이너스 BC 하면은 0 곱하기 Z 빼기 X 곱하기 오메가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 X의 성분만 남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K에 대해서 하면 이거 AD 마이너스 BC 하면 어차피 0이니까 여기는 성분이 0이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이제 속도가 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들어가는 속도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 K라는 컴포넌트 이게 지금 K가 튀어나오는 컴포넌트인데 튀어나오는 컴포넌트가 없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마이너스 오메가 Y 마이너스 오메가 X 콤마 0인 거죠. 얘가 어떤 임의의 X의 위치 만약에 여기가 1,1이라고 하면은 1,1일 때 1,0일 때 여기서의 속도는 V는
점 P에 만약 P라고 하면 이 P에서의 속도는 1, 1, 0에서의 속도는 오메가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콤마 0 맞나? 아 여기 죄송해요 플러스구나. 네. 그래서 1,1이면은 이 대충 이쪽 요쯤에 있으니까 이쯤에 있으니까 y 방향으로는 올라가고 x 방향은 이제 어 왼쪽으로 가서 이쪽 방향의 벡터를 가리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각각의 x, y가 정의되면은 이런 식으로 모두 다 벨로시티 필드라는 걸 정의할 수 있고 그럼 벨로시티 필드라는 게 정의가 되면은 이 벨로시티 필드 v에 대해서 어 얘가 벨로시티 필드고 이 벨로시티 필드 얘가 벨로시티 필드 정확히 말하면 이 벨로시티 필드에 대해서 컬을 구해보자. 그래서 컬의 v는 음, 계산을 해보면 지금 벨로시티 필드 구했고 이 벨로시티 필드로부터 컬을 구해보면 하게 말하면 그레디언트 크로스 프로덕트 v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i, j, k에 대해서 라운드 라운드 x, 라운드 라운드 y, 라운드 라운드 g 하고 그다음에 v1, v2, v3인데 이렇게 하면 라운드 오메가 y 그다음에 오메가 x 0. 자,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일단 이렇게 AD-BC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하면 0이고 이거 두 개 곱하면 오메가 x를 z로 미분하면 어차피 0이죠. 그래서 0, i 플러스 j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이렇게 이렇게 2 바이 매트릭스 생각했을 때 x 어차피 0에 대해서 미분하면 0이고 마이너스 오메가 y를 z로 미분하면 이제 z 성분이 없으니까 0이죠. 그래서 j 성분도 0만 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k 성분은 이렇게 두 개를 스테이트먼트 계산하면은 오메가 x를 x로 미분하면 뭐예요? 오메가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y를 y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오메가니까 이제 빼기에 빼기 한 번 더 붙어서 이제 오메가. 그래서 결국은 이 오메가로 도는 이 속도의 회전장의 회전은 2 오메가 k가 된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이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돌고 있는 회전체에서의 그 회전장 그러니까 회전하는 그 벡터 필드의 컬 값은 2 오메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7분이죠. 그래서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9.9장 여기 마지막 예제 책에 없는 예제인데 요 예제까지 같이 풀어보고 네, 9장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